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복지직-DB 행정학 개론 맡은 조은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직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준비를 하는 분들은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 우리 행정학 개론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그것들은 너무 암기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공부할 양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첫 시간이어서 우리 행정학과 관련된 기본 개관 들어간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행정이다 보니까 일단 처음부터 이제 그 행정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암기식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되고 개념의 의미를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돼요. 개념은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힘들어지는 거고 가능하면 그 단어에서 뜻을 끄집어내시면 되게 편합니다. 제가 아마 7년간 계속 할 건데 개념 정의할 때 그 단어를 그냥 풀면 돼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푸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행정학이라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행정학이다. 그러면 저도 행정을 연구한다? 행정이 뭐지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뒤에 보면 또 개념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 딱 떠오르는 연관된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죠. 뭐 공무원 또는 무슨 뭐 정부나 또는 시청 또는 구청 등에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늘 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교과서 자체가 이런 것들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행정이 필요하고 왜 또 정부가 필요하고 왜 공무원이 필요한가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도 행정은 정말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어떤 그 무리가 막 나를 잡더니 흉계를 들이대면서 돈을 다 내놓으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할 힘이 없네. 혼자니까 거기는 10명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거 다 뺏기고 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누가 떠오르나요? 경찰 떠오르죠. 우리는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기댈 데가 좀 필요하죠. 그럼 정부가 지금 떠올라. 정부가 뭐 해주는 거 없나? 자, 이게 정부가 필요한 이유고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투입한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투입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하거나 지지하는 거죠. 투입한다는 자체가 요구나 지지예요. 이거 해달라. 지금 당장 우리한테 뭐 좀처럼 범죄 같은 거 범죄 문제 해주시오. 어떻게 요구를 하죠? 범죄 문제. 그리고 뭐 교육 문제 같은 거 마찬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물가, 환경 문제 여러 가지를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통 투입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 대책을 만들건 아니면 교육 대책을 만들건 간에 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죠. 이게 보통 우리는 전환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전환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를 받아서 정부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정책 만드는 과정이 전환. 그렇게 난 결과물이 산출인데 보통 산출은 법령 같은 거 또는 각종 정책은 말이에요. 산출은 곧 여러 가지 정책들, 실업 대책 또는 정책, 뭐 물가 대책, 물가 정책 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뭐 법령. 보통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니까 국회도 넓은 의미의 정부니까요. 그죠? 각종 서비스가 다 이게 산출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처음부터 잘 됐으면 100% 뭐 잘 되면 모를까 아니면 고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바로 완료하는 과정이. 자, 이게 행정이 돌아가는 과정이고 이걸 연구하는 것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이에요. 딱 느낌상 벌써 굉장히 넓겠구나 느낌이 들 거예요. 행정은 정말 뗄 수가 없는 우리 생활에서 물가, 교통 문제, 뭐 복지 문제 여러 가지가 정부가 다 맡아 하다 보니까 정말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 행정 교과서에 그 페이지가 또 두껍기도 하고 내용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정부가 하는 게 많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이런 투입부터 시작해서 전환, 산출, 환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목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학자들이 만든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런 것들인데, 자,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잠깐 돌아본다면, 자, 일단은 기본을 배워야 돼. 행정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학문이 언제 처음 성립했는가를 배우는 게 이쪽 기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든 정책을 배우는 게 정책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거쳐서 만든 게, 근데 만드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조직.
배울 거고, 그 안에 사람을 채우는 방법들, 임용을 하고 사계를 제고하고 하는 것들이 인사.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예산 담당한 것이 재명장 등으로 만든 것이 이 목차예요. 그래서 크게는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고요. 총론이 보통 기초라 해서 우리 행정과 관련된 기본을 배우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현장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환경 문제, 뭐 정치, 경제 많은 환경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환경 배울 거고, 그다음에 추구하는 가치, 또 행정 이념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 배울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총론 쪽에 좀 시간이 많이 할애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할 게 많기도 하지만 지금이 안 되면 다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또 반대로 뒤가 더 다 잘 되었으면 앞에가 쉬워져요. 여러분 공부는 한 번으로 안 끝나고요.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번쯤은 보셔야만 이 행정 과목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는 것이지 갑자기 100점 맞는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차근차근 간다면 나중에는 3회독, 4회독 가다 보면은 100점이 가까워질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목표는 100점인데 100점 맞는 과정에 암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 못 가는 방법이고,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또 어떤 것은 암기하시고 하다 보면 100점이 가까워지고요. 항상 남보다 더 잘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더 맞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하되 절대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자주 반복하시고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 듣는 분들은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것도 한 번, 2번, 10번 보다 보면 더 우러나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총론이 어렵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꾸 들으시면서 이쪽을 자꾸 내 거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메트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강론 들어가서는 정부가 만든 정책을 배우는 파트가 정책,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 등이고, 밑에는 사실 큰 주제는 아니에요. 좀 단순한 주제이긴 한데, 하지만 역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의미는 큰 거죠. 그러면 정책 들어가서는 뭐 보냐 할 거 아니에요. 뭐 보냐면 기본을 배울 거야, 여러분. 정책의 유형 같은 거, 뭐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등을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정책은 크게 이제 과정이 있어요, 과정. 뭐냐면, 정책 의제를 설정을 해서 정부가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골라와요. 자, 들어보세요. 모든 사회 문제를 정부가 다 다루어 줄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다루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나 억지라면 안 다뤄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해서, 이거는 다뤄야겠구나 라고 인정할 때 의제가 되는 거거든. 이게 정책 의제 설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토의하게 되면 정책을 결정해야죠. 토의해서 결정. 그 다음에 집행하게 되고, 평가하는 과정이 정책 과정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기획은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서 한 2가지만 체크하면 끝나는 단순한 단원, 거의 있으나마나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 기초에 나와 있는 정책의 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은 다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부터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까지가 다 중요하다 보니까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 특히 그중에서는 정책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책론이고, 조직론 들어가서는 마찬가지 앞에 기초를 배워요. 보통 우리가 전체를 보더라도 기초가 있는 것처럼 강론 들어가도 기초가 있죠. 기초 이따 보시면 돼요. 항상 기초에서는 기본 개념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를 유형 같은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직의 유형 배울 거예요. 조직의 이론 어떻고, 조직의 목표가 어떻고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크게는 조직 구조하고요, 관리로 분류가 돼요. 구조, 큰 틀과 그 안에서의 관리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에서 배우는 파트인데, 내용 좀 더 단편적이어서 얘들은 앞에 기초는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 와서는 좀 단편적이라서 주제들마다의 특징만 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단 앞에 몇 가지만 앞에랑 연관이 있어요. 그거 빼면 주제 하나당 특징, 주제당 특징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몇 가지는 있는데, 특히 이제 요 관리에 나와 있는 중에서는 동기 이론 같은 거, 리더십 같은 게 조금은 어려운 게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쉬운 게 있을까요? 아니야. 다 어려워요. 다 어렵지만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무조건 이론만이 다가 아니고 항상 이론과 문제가 병행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기본 내용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바로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하시면 거의 다 커버가 되고, 좀 더 여유가 있게 하려면 자, 기출문제를 꼭 같이 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소망은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집이 있으면 그거를 구입하셔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병행을. 나간 진도만큼 푸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출간한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게 포스 행정학 기출 테마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단원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단원 나가시면서 늘 같이 보시라는 거. 기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기출 문제에서 거의 한 85%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을 적당히 한 다음에 기출 문제만 내가 잘 풀었다면 거의 85점은 보장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소스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지. 나머지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문제 같은 거라든지 최근에 개정된 법령 같은 거, 이것들은 그 기출 문제집은 다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연습하셔야 돼. 우리가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거, 그 문제 푸시면서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내용들, 또 새로운 법령 같은 거를 푸시면 거의 완벽하죠. 쌤 경험상 거의 그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그 시험에서 수험생들, 합격생들의 거의 평균 점수가 90이 넘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어려워하지만 결국은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다 할 수가 있는 과목이니까. 처음부터 학을 잘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다 좋아. 무슨 말일까요? 할만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영어 때 영어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죠. 그거랑 아니 반대, 여러분. 학은 하는 만큼 나올 거예요. 대신 점수라는 게 공부한 시간의 정비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비례 한 만큼은 안 나와. 근데 한 만큼은 나오긴 나와. 좀 더디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마 확 올라갈 거니까 점수가 참고 좀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인사를 볼 텐데 인사행정 가서 마찬가지. 처음에는 기초 이론 배워요. 기초. 마찬가지 인사제도, 중앙인사 기관, 공직의 강을 갖고 위아래 나눠서 25 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디 있구나, 무슨 동이 있구나 알면 되게 편해요. 공부도 똑같아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시면서는 반드시 그 위치를 파악하시라. 내가 어디 있구나, 목차 같은 거 보셔야 돼. 다시 공부하다가 돌아가서 목차 보시고. 자, 우리 교재에는 앞에 제가 일부러 큰 개관하는 표를 다 그려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지금 전체 중에서 이거구나, 여기 하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 표도 가능하면 이렇게 더 메모해서라도 좀 잘 만드셔서 카메라에 담아서 자꾸 보고 다니시면 좋아요. 많이 보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한 번보다는 2번, 3번, 10번, 100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붙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많이 잘 활용해서 다도가시고 많이 푸시고 많이 경험하시면 돼요. 합격은 금방 올 거니까. 자, 개관이었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